야권이 200석 얻으면 네. KBS 사장도 바뀝니까? 아니 그건 그런 거는 저는 그것도 옳지 좀 않아요? 예,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음, 예. 무엇이든 절차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네. 다음번에 어떤 정부건 어떤 헌정 체제가 되건 간에 무엇이든 법에 맞게 시스템과 시스템에 규정, 맞게 규정에 제도. 맞게 아무리 꼴 보기 싫더라도 임기가 정해져 있으면 법으로 바꿔서 뭘 그 임기를 뭐 이렇게 단축시키지 않는 이상 그거는 그것대로 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좋으신 말이에요. 예, 이거는 무슨 뭐 권력을 잡았다고, 예, 권력을 그냥 잡았다고 다 싫은 사람 다 이렇게 싫은 사람 다 쳐내고 그러면 악순환만 계속되는 거예요. 정말 그 KBS는 하나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장 문제를 떠나서 KBS 대비 문건 나온 게 있잖아요. 아, 그거는 그러니까 대비 문건대로 만약에 이게 작동이 됐다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 어떤 형태로든지 음모를 가지고 KBS를 어떤 방식으로든 바꾸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주 예를 들면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교정이 돼야 KBS 사장을 하면서도 월권 행사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를 들면 어떤 형태로든지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뭐 국정감사, 국정조사 강력하게 요구하겠죠. 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총선 이후가 더 걱정인데 신평 변호사 한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멘토라고 지칭됐던 신평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하루 전인가요? 예, 하루 전에 썼습니다. 함은경 후보가 보내는 시그널이 있어요. 예상대로 함은경 후보가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뭐 한번 뱉은 말이니까 모르겠고 함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꺾기란 불가능하고 이 선거는 결코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선거다. 저 뒤에 보면 한동훈은 이재명을 어떻게 해볼 수는 있겠지만 2월까지는 선방했지만 절대 조국이랑은 상대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키워드가 이길 수 없는 선거다. 여권 내에서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위기가 아주 진하게 그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2월 달까지는 네. 양당이 뭐 비슷하지 않겠느냐 막 그런 전망도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고 난 다음부터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세게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국민들께서 약간은 좀 잊고 있었던 그런 정권 심판론이 이번 총선의 최대 화두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총선 끝나고 국민의힘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쪽은 서로 뭐 좀 그동안 다툼이 있어도 아이고 뭐 우리가 이겼는데 뭐 그래 알았어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진 쪽은요 나는 잘했는데 당신 때문에 졌어 이러한 책임 소재를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내전에 가까운 아주 정말 역대급으로 보기 어려운 집권 여당의 혼란 상황을 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쫓아낼 수 있을까요? 쫓아낸다기보다는 책임론 가지고 뭐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파 정당이 엄청난 이제 논란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한동훈 세력, 윤석열 세력 이게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그래도 보수파 진영에서 차기 지도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으로 뭉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여기는. 왜냐하면 한동훈 때문에 졌어? 한동훈을 할 만큼 했잖아. 대통령이 중간에 나와가지고 한동훈 때문에 지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몰고 가겠죠. 이제 한동훈 세력들은. 그럼 책임은 누가 져? 대통령 때문에 졌다고 봐야죠.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을 질 수도 없고 어떻게?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지금 바닥을 보이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본인이 한 얘기 우리가 패배 메시지를 내요. 저 사람들이 200석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무슨 선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중들한테 한 얘기예요. 또 하나가 정치 초본데 이해해 주시죠. 또 하나 혼선의 메시지잖아요. 4월 1일 날은 책임이 저한테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대통령 잘못이잖아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했죠. 그 다음 날은 제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작살이 났겠습니까 하루 동안. 뭐 하자는 얘기야. 너 나가서 왜 그런 얘기해? 라고 오만 화살이 날라오니까 그 다음날 깨갱하고 제가 볼 때는 가서 제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홍준표 대구시장이 너는 왜 셀카놀이 하고 앉아있어? 네가 무슨 대통령 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 뭐겠습니까? 홍준표라는 인물이 딱 등장하는 순간 홍준표는 한동훈을 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주는 모양새를 띠고 있잖아.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게임이 아니라
선거 이후에 포지셔닝 싸움을 하고 있는. 그렇죠. 포지션이죠. 매우 문제가 많은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민에서 낙인이 찍힌 거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에서 바닥이 드러나서 야, 저 리더십으로 앞으로 끌고 갈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난다면 저는 새로운 제3의 대안을 찾기 위한 흐름들이 좀 국민의힘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 이게 아직 선거가 이제 투표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렇죠. 국민의힘 그렇죠. 패배를 상정을 하고 이후에 어떻게 될까라고 논의하는 것은 좀 일러 보이고 일러 보인다. 그거는 예. 이제 다음 주에 하시죠. 그럴까요? 예. 예. 그러시죠. 그거 아니 혹시 저기 국민의힘이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예. 선거는 항상 알 수가 없으니까. 이변 막 와 예상을 못한 결과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하루 앞두고 또 그럴 수도 그렇게라도 있고. 위안을 받을 너무 수 교만하지 있다면 마십시오. 교만한 오만해 게- 보입니다 지금. 예. 오만한 게 아니고요. 예. 아니 1년 6개월 동안 국정 운영에 부정적인 국민이 60%이라도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정부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만한 거죠. 상식적으로. 그것도 그거지만 좀 불리한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럼 가령 이제 그 보수 후보들 이른바 개혁신당이랄지 뭐 이준석 지역구도 마찬가지, 화성을도 마찬가지고 장해찬의 부산 수영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막판의 단일화 같은 거를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